비행기가 아무리 편안해도 확실히 침대가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6시간도 채 못 잤는데 컨디션이 꽤 좋아진 느낌이네요. 일어나 보니 호텔에서 조식 먹을 시간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 아침 식사는 공항 라운지에서 먹기로 결정하고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이고 미리 비용 지불까지 다 해두어서 그런가 체크아웃은 1분 컷으로 빠르게 마치고 바로 지하철역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습도까지 낮은 편이어서 진짜 쾌적하더라고요. 도하 날씨가 좋을 때 정말 잘 방문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하에 방문한다면 꼭 이틀이나 3일 정도 도하 관광도 같이 해야겠더라고요. 도하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호텔과 함께 예약할 수 있는 사막 투어나 전통시장 투어도 무료이거나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시간만 괜찮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니 호텔에서 공항까지 30분도 안 걸린 것 같네요. 바로 체크인 데스크로 가서 오늘 탑승할 항공권 보딩 패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좌석 선택을 해야 한다고 좌석 배치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미리 사전 좌석 지정을 다 해놨는데 왜 이걸 보여주냐 물어보니 비행기 기종 변경으로 큐스이트가 없는 구형 항공기를 타고 가야 한다 하네요. 이럴수가 구형 비즈니스로 도하에서 취리까지 가야 하는데 짧은 구간도 아니고 강제 자리 다운그레이드를 당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고 억울하지만 기종 변경은 별도로 컴플레인을 걸기도 어렵고 곧 출발하는 항공편을 꼭 탑승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결국 그대로 탑승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전용 출입국 심사대와 보안 검색대를 다시 지나 어제 가봐서 익숙한 알 무르잔 라운지로 바로 입장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한번 가봤던 길이어서 그런지 금세 에스컬레이터를 찾아서 올라갈 수 있었네요. 보딩 패스를 확인하고 입장 체크까지 완료한 후에 빠르게 다이닝룸으로 이동해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밥만 먹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바에 보니 카타르 전통차와 대추야자가 있어서 이건 먹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차는 생강차와 비슷한 맛과 향이 나는 진한 허브티인데 쌍화차 느낌도 좀 있고 은은하게 단맛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좋았습니다. 대추야자는 어제 마트에서 사 먹은 대추야자보다 훨씬 맛이 좋네요. 역시 라운지에서 제공해야 하니 좋은 대추야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기내식을 또 먹어야 하니 적게 아침을 먹으려 했는데 음식도 있고 맛도 있으니 생각보다 푸짐하게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지런히 게이트로 이동해보니 제가 탈 비행기가 있어야 할 게이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비행기가 없는 거지 싶었는데 먼 곳에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를 탑승해야 하는 리모트 보딩 당첨이라 따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주도나 김포에서 가끔 경험한 리모트 보딩 정도로 생각하고 한 3-4분 이동하겠지 싶었는데 20분 가까이 사막과 활주로만 있는 허허벌판을 신나게 달려서 공항 가장 외곽 쪽으로 보이는 곳에 주기되어 있는 비행기 중 한 대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멀긴 머네요. 오랜만에 계단으로 걸어서 비행기에 탑승해 보았습니다. 탑승한 위치도 그렇고 운행 직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 급하게 다른 비행기로 바꾼 느낌이 드네요. 사실 구형 비즈니스도 나쁘지 않았다는 후기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 큰 실망이나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탑승하자마자 반갑게 승무원들이 반겨주시네요. 자리는 다행히 카운터 좌석 지정 시에 창가 맨 앞자리인 1A가 남아있어 그쪽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웰컴 드링크는 그래도 샴페인이죠. 샴페인에 물 한 잔 부탁드리니 곧 음료 2잔과 딥티크 물티슈를 주셨습니다. 역시 향도 좋고 맛도 만족스럽네요. 일단 루틴인 세이프티 카드 한 장 찍어 보았고요. A350-900도 큐스이트가 장착된 비행기와 아닌 비행기가 있는데 저는 아쉽게 구형 당첨이네요. 그래도 180도 풀플랫 좌석이고 오전 비행기라 잠은 안 잘 것 같아서 특별히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쭉 확인해보니 인천 도하 구간과 메뉴도 달라 다양하게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침을 푸짐하게 먹어서 그런가 음식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비행 중간쯤에 주문해서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기내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타르 항공 시스템이 이럴 때에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우선 메인 메뉴는 카타르 전통 음식인 치킨 자리쉬가 가장 궁금한 메뉴여서 그걸로 우선 주문해 두었습니다. 카타르 음식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겠나 싶었네요. 앉아서 좌석을 천천히 둘러보니 리버스 헤링본 스타일의 비스듬한 좌석입니다. 캐세이 퍼시픽, 에바항공이나 에어캐나다의 구형 좌석들과 거의 동일한 사양인 것 같네요. 좌석이 좁은 느낌은 절대 아니고 널찍하고 벽면도 거의 없는 좌석이라서 오히려 큐스이트보다 저는 개방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같은 가격이면 큐스이트를 선택하겠지만 구형 좌석도 저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나쁘지 않네요. 기내 AVOD 모니터 아래로는 접이식 식탁이 있고 옆으로 좌석 조정 버튼들이 있고 더 뒤로는 독서등과 물과 메뉴판 수납함이 있네요. 개인 물건은 다리 쪽 수납함에 보관해야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문도 2개여서 답답한 느낌도 없네요. 뒷자리였으면 창문이 2.5개나 3개였을 텐데 2개도 사실 충분합니다. 발을 쭉 뻗어보니 다리와 발 양옆 공간도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발 앞으로도 공간이 꽤 남았습니다. 레그룸이 정말 넉넉해서 체격이 크신 분이면 확실히 구형이 더 좋으실 것 같네요. 큐스이트보다 레그룸은 확실히 더 넓습니다. 이륙하고 순환고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창문을 보니 사막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근사한 도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제가 투숙한 풀만 호텔도 저 고층 건물 중 하나일 텐데 도화를 떠나면서 하늘에서 직접 보니 신기하고 볼만한 것 같네요. 순환고도까지 올라오니 아무래도 구름 위쪽이어서 그런지 햇볕에 눈이 꽤 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창문 한쪽은 닫아야겠다 싶어서 블라인드 버튼을 눌러보니 창문 안에서 블라인드가 2단계로 촤르륵 열리고 닫힙니다. 와,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카타르 항공 전용 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눈여기도 됩니다. 보통 손으로 커버를 내리거나 버튼식으로 빛 차단만 가능한데 새로 보는 방식이어서 좋았습니다. 낮 비행의 필수품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비즈니스 승객이라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이륙하자마자 바로 와이파이 구매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이파이가 장거리 비행에서는 가장 돈값하는 것 같네요. 인천 도하 구간은 새벽 비행이라 잠을 자야 해서 구매하지 않았는데 도하에서 취리는 낮 비행이어서 와이파이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단돈 10달러여서 부담없는 수준이고요. 국내 항공사들 와이파이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오른쪽 팔걸이에 버튼이 있어 열어보니 안에 헤드폰이 들어있습니다. 카타르 항공 로고가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데 푹신하고 다 좋은데 머리가 좀 큰 분들에게는 버거우실 것 같네요. 제가 모자 사이즈 60호가 넘어가는데 저는 똑바로 쓰니 불편해서 비스듬하게 써야 했습니다. 대부분 잘 맞으실 거라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영화 보면서 좀 쉬다 보니 슬슬 밥을 먹어도 될 것 같아 식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색 고구마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서빙해 주셨는데 단짠 밸런스가 좋아서 약간 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내려서도 일정이 빡빡해 술은 못 마시고 제로콜라에 레몬으로 잘 버텨고 왔습니다. 어제 봐서 익숙한 기본 세팅도 금세 준비해 주시고 빵까지 세 종류 그득하게 바구니에 튀어서 놓아주시는데 빵이 전부 다 맛있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이거 먹기 시작하면 메인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전체 요리부터 좀 먹어봤습니다. 잘 삶은 고기에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올리고 아래에 오일과 마늘을 곁들인 요리였는데 살짝 달큰한 느낌이기는 한데 고기도 부드럽고 소스와 밸런스도 좋았습니다. 카타르 항공 밥이 참 괜찮은 것 같네요. 메인 요리를 기다리면서 올리브 오일도 좀 그릇에 덜어두고 빵도 딱 한 입씩 맛만 보고 바로 메인 요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오일도 좋고 빵도 너무 맛있어서 빵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쌉쌀한 맛이 은은하게 나는 오일과 빵을 먹으니 입맛이 꽤나 돌더라고요. 왕창 먹고 약간 후회했습니다. 조금 후 메인 요리인 치킨 자리쉬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중동 느낌 물씬 나는 길쭉한 쌀로 만든 볶음밥인데 밥 아래쪽에 닭가슴살이 한 덩이 파묻혀 있고 기름에 튀기듯이 볶은 양파 슬라이스와 캐슈넛이 토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살짝 매콤한 느낌의 향신료 냄새가 제 코를 반겨주네요. 요건 한국인이 딱 좋아할 느낌의 볶음밥이라 한 입 먹어보니 커리 볶음밥인데 평상시에 먹어본 적 없는 매콤한 빨간 커리입니다. 고추기름은 아닌데 감칠맛도 조금 있어 볶음밥과 잘 어울리네요. 밥 아래에 있는 닭고기는 의외로 아주 수분감 있는 고기였는데 쭉쭉 잘 찢어지는 식감도 신기하고 색도 거무튀튀하게 향신료를 잔뜩 머금어서 같이 주신 핫소스를 뿌려 먹는 게 저는 차라리 먹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저는 나름 외국 향신료들을 잘 먹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닭고기는 고기만 따로 먹기에는 저도 조금 어려운 맛이었어요. 그래도 핫소스와 밥까지 곁들여서 먹으니 밸런스가 좋아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빵에 밥과 닭고기까지 푸짐하게 먹고 나니 벌써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관계로 스프나 다른 에피타이저는 도저히 먹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바로 디저트나 먹자 싶어 과일을 한 접시 주문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과일보다 맛은 좀 없네요. 당도와 신선도는 나름 좋은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들이 과일 수준은 진짜 압도적이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일까지 다 챙겨 먹고 기내를 한번 둘러보니 오전 비행편이라 아직 해가 중천인데 다들 이불 덮고 숙면을 취하는 분위기네요. 그런데 지금 잠을 푹 자버리면 이따 취리에 내려서 시차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잠도 살짝 깨고 다리도 좀 움직일 겸 잠시 일어나 좌석 뒤쪽에 있는 갤리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가보니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은 과자들과 별로 맛은 없어 보이는 과일들이 간식으로 비치되어 있네요. 이미 많이들 드셨는지 몇 개 안 남기도 했고 배도 불러서 따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눈 덮인 산맥이 끝도 없이 보이는데 풍경이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도하에서 취리로 가는 노선이었으니 아마 튀르키예나 동유럽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상에서도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영화도 좀 보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카톡도 좀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취리에 거의 도착했네요. 금세 착륙 준비를 하고 하강하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유럽 느낌이 물씬 납니다. 좌석 모니터에 비행기 앞쪽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켤 수 있었는데 랜딩 기어까지 실감나게 보이는 각도여서 파일럿이 된 느낌도 들고 기분 좋게 보면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취리에서는 게이트도 있었고 활줄 이동도 짧은 편이어서 착륙 후 금세 짐 챙겨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담당 승무원분들 인사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니 스위스는 좀 날씨가 춥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하루 차이로 카타르 항공 신형과 구형 비즈니스를 모두 타보면서 비교해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프라이빗한 큐스이트보다 오히려 구형 비즈니스가
덜 답답하고 공간도 넓어서 사실 조금 더 좋았습니다. 모니터도 작고 좌석까지 낡은 걸 고려해도 아무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라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는 항상 큐스이트로 추천합니다. 같은 일정으로 이동한 일행은 저보다 체격이 작은 편이어서 큐스이트가 훨씬 좋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만 잘 선택하면 아직도 큐스이트 2번 탑승 가능한 일정이 남아있으니 유럽 여행 가실 계획이 있다면 제가 탑승했던 카타르 편도 비즈니스 티켓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